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5-a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5-a day 하루에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는 미국의 그런 식이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가공식품이나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만이라든가 당뇨,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다양한 암 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미국 국립암학회에서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은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과일 채소 섭취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5 포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포션. 근데 이제 포션에 알맞은 우리나라 그런 어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접시로 표현을 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크기의 접시, 5접시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단위, 5접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될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제 이 5-a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과나 배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의 경우에는 하나를 한 단위로 봅니다. 사과 하나가 한 단위라고 한다면 하루에 사과 5개를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정의는 80g의 신선한 채소. 네, 80g의 신선한 채소. 그러면 5단위라고 하면 400g의 신선한 채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과일과 채소의 100% 주스로서 150ml. 그 다음에는 2분의 1 큰 컵에 조각낸 과일이나 채소, 통조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4분의 1 큰 컵에 말린 과일, 견과류. 한 단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에 기초해가지고 하루에 5단위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5단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과연 우리가 하루의 식생활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5단위, 5접시의 과일과 채소의 양 얼마나 되는지 직접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한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과일류, 조각낸 과일, 채소의 경우에는 큰 컵 기준으로 2분의 1컵을 한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채소는 80g을 한 단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린 과일 또 역시 네, 이 과일과 채소 한 단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건포도나 오렌지 혹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경우에는 큰 컵 기준으로 4분의 1컵 정도를 한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오렌지하고 브로콜리가 보이시는데요. 이 브로콜리 50g, 오렌지 1개 정도 이 정도의 양을 갈면 한 150에서 200ml 사이에 100% 과일 채소 주스를 만들 수가 있는 양이 됩니다. 네. 지금 직접 한번 이 오렌지와 브로콜리를 믹서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넣어서 갈아야 되는데 오늘은 직접 갈아봤어요. 그래서 드실 때에는 좀 걸쭉하다 생각하시면 물을 더 부어서 좀 묽게 하셔서 드시면 되는데 네, 이 정도 150ml 양 마셔볼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같은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에 5단위를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네, 각기 다른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컬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각기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흰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자주색 또는 파란색. 네, 흰색 과일 채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마늘이나 양파, 양배추 등이 속할 거고요. 네, 붉은색에는 딸기나 토마토, 수박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주황색에는 오렌지, 당근, 그 다음에 초록색은 우리가 흔히 섭취할 수 있는 녹색 채소들,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는 포도나 블루베리, 푸른 같은 이러한 과일류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각기 다른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쉽게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미네랄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6의 영양소라고 불려지는 그런 식이섬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 현대인들은 우리 몸이 계속 유해산소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계속 산화가 되고 있어요. 이 산화가 결국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노화의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항산화 영양소도 과일과 채소에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식물 영양소,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근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 성분들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원래 이제 식물 영양소는 식물 안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인데, 보통 이제 식물 자신을 태양이나 곤충,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섭취했을 때에도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과일과 채소의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과연 식물 영양소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영양소들의 종류들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는 다른 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건강에 또 다른 또 측면에서 다양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시는 요령, 생활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인증받은 농산물들은, 네, 마크를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 있습니다. 네, 유기농은,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작물, 그리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안 되고, 저장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하는 식품이 있는데 방사선 조사 식품도 안 됩니다. 네, 유기농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과거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전환 기간이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옆에서 농약을 사용했다. 그럼 바람이 날려가지고 농약이 날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농작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잔류 농약은 허용 기준치의 1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토양검사, 수질검사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유기농 마크가 붙었으면 그만큼 이제 더 믿을만한 그런 농작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 농약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일반 농산물 기준 허용 기준치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한 그런 농산물의 무농약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농약 마크가 있다고 해서 화학비료가 사용되지 않은 농산물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실 때, 네, 이런 마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